송영길 정치적 책임지고 탈당 내일 입국한다고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빠르게 결심을 했습니다. 탈당을 결심을 하면서 본인이 당대표 때 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탈당을 권유했었던 적이 있다.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바로 탈당한다. 상임 고문도 내려놓는다. 이러면서 강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매우 잘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내 수박놈들이요. 탈당이 능사가 아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치평론가 최한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글이 매우 흥미진진한데요. 이걸 좀 볼게요. 이정근 게이트 관련자는 모두 탈당 혹은 출당해야 합니다. 자, 이정근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은 노영민, 노웅래, 홍영표 등 친문 핵심이 다수입니다. 박영선, 성윤모 등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도 등장합니다. 이른바 이정근 노트에는 김영배 의원 등 현역 의원 14명을 비롯해 51명의 실명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뭔진 모르지만 매우 충격적인 이름들이 거론이 됩니다. 노영민, 노웅래, 홍영표, 박영선, 김영배. 이거 뭐야? 이것들이 매우 충격적인 이름들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탈당했어요. 이게 해결책이자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 자, 중요한 대목이 여기 또 나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애초 사무부총장을 다른 인물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당내 반발 때문에 이정근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친문 핵심 인사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2020년 서초갑에 출마한 이정근의 후원회장은 이낙연이었습니다. 누가 반발했는지 쉽게 진적이 가는 대목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사무부총장으로 이정근 말고 다른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당내 반발 때문에 이정근을 임명했다. 이게 뭡니까? 탕평 인사다가 첫0된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대표 나가고 뭘 해도 내 사람으로 가야지 아니다 싶은 애를 끼워 넣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탕평 인사하면 젖된다. 여기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물을 고려했으면 다른 인물을 했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 수박놈들이 사무부총장 그게 뭐라고 이정근 너라고 해가지고 이정근 넣은 거 아닙니까? 이정근은 이낙연이 후원회장을 했었던 사람이다. 민주당에 이낙연계가 똥을 뿌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송갑석 최고위원 지명직으로 임명하고 좋은 일 있습니까? 제발 탕평 인사 좀 하지 마세요. 망해. 탕평 인사하면 망한다고요. 송영길도 결국 탕평 인사한답시고 이정근 하나 끼워넣었다가 망했잖아.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홍영표, 전해철 등 이정근 게이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친문 부엉이 그룹은 오히려 송영길과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당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살궁리만 하는 부엉이들의 비열한 행태가 민주당의 이정근과 같은 독초를 자라게 한 것이다. 자, 송영길 대표는 정치 샘명을 내던졌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빚을 갚아야 될 차례다. 이재명 대표는 대담한 혁신 조치로 송영길의 희생에 화답해야 한다. 이재명 게이트 관련자 전원 탈당, 대의원제 폐지, 이게 핵심이죠. 당원 소환제, 이것도 핵심입니다. 당원 투표 확대, 과감한 제도 혁신, 시스템 공천의 전면화, 해당 행위자 공천 금지, 당원 중심의 공천 개혁으로 낡은 정치의 위기를 민주당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회도 살리지 못하면 그때는 진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 최한욱 평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돈봉투 의혹 위기를 기회로 이번 돈봉투 사건은 진위에 상관없이 민주당 혁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내년 총선은 혁신 경쟁이 될 것인 바 혁신을 선점하는 쪽이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다. 당명 빼고 모조리 다 바꾸겠다는 결기로 혁신에 성공한다면 돈봉투 의혹은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리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안민석 의원도 당명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민주당 정치인이 김두관입니다. 환부를 도려내고 쇄신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이런 큰 위기가 없었습니다. 숨기고 감추면 분열과 패배가 자명합니다. 자체 조사를 생략하고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외부 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당조사위를 즉각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긴다. 그 전에 먼저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과거 사례와 같이 일단 탈당 조치해야 한다. 동료가 동료에게 주는 차비 밥값 정도인데 뭘 그러나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정확한 진단이죠. 이게 대의원제 때문에 생긴 이런 인식들이죠. 지금 이런 생각 금물이다. 당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대의원제 폐지도 이번 기회에 결단해야 된다. 대의원제는 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민주당은 100만 권리당원이 있고 온라인 투표가 정착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의원 밥값, 교통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미로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다면 구당적 차원에서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된다. 돈봉투를 돌린 범죄를 탄압이라 한다면 정치의 근본을 흔드는 부패 선거를 기획수사라 한다면 민주당은 영원히 버림받을 것입니다. 당은 지금 방패를 들 때가 아닙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낼 서슬푸른 메스를 들어야 할 때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의 정치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났습니다. 핵심이에요.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원들의 생각과 너무 괴리감이 커요. 걱정할 때가 아니라 쇄신할 때입니다. 부패와 구태, 내로남불과 내편 감싸기가 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김두관이 앞장서겠다. 당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겠다. 자, 김두관 의원이 진짜 옳은 소리를 했어요. 이재명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정청래 최고위원 되고 박찬대 되고 서영교 뭐 다 되고 장경태 되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호 민주당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윤석열하고 싸우는 걸 선명하게 싸우기를 했나요? 한 게 없어요. 이재명도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점점 우리가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시스템이 그냥 민주당 자체가 썩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재명에게 공을 던져준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요, 왜 이런 돈봉투 사건이 생겼는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걸 전면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의원제 때문에 생긴 일이다. 대의원 제도는 비민주적이다. 대의원제 폐지해서 앞으로 돈봉투 같은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개혁으로, 쇄신으로. 이 지도부가 치고 나가면 지금 수박들이나 대의원제가 좋은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죠. 민주당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 타이밍 놓치면 민주당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돈봉투 사건은 시스템이 만든 거예요. 또 생겨요. 개파 정치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직과 개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민주당 내에서 무시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됐지만 시원시원하게 당내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확실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회에 이재명 대표가 못 잡으면요, 총선에서 이재명 힘쓰기 어렵습니다. 당원들이 77% 지지로 당대표를 만들어줬으면 그 당원들의 열망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여전히 수박들과 대의원제들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고, 당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이 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다는 것,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당을 완벽하게 개혁을 해놔야 민주당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정당과 대통령, 정부가 한 팀이 돼서 확실하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을 개혁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 개혁할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어차피 이재명이 조직으로 뭐 했습니까? 국민들만 믿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뭐라 옆에서 씹으는 인간들 귀 딱 닫고
당원들만 보시고 국민만 보시고 민주당에서 비민주적인 것만 싹 다 도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당을 시원하게 개혁을 해놔야 국민들이 야 이재명한테 당대표 바뀌었더니 민주당을 이렇게 바꿔버리네? 대통령 한번 시켜도 되겠어? 대한민국 시원하게 바꿔줄 것 같아?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민주당조차도 개혁을 못하면 대한민국 개혁 못한다.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재명에겐 절호의 찬스가 온 거다. 송영길 대표가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내 줌으로써 이재명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거예요. 휘둘러야 됩니다. 퀸메이커 드라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김희애가 문소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칼자루를 줬어. 시원하게 휘둘러. 그 대사에서 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칼자루를 줬잖아. 민주당 180석 줬잖아. 못 휘둘러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재명에게 당대표 칼자루를 줬잖아. 민주당 개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었어. 이해해. 기득권 뿌리가 깊으니까 쉽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돈봉투 사건이 터졌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했어요. 이젠 휘둘러야죠. 명분이 왔는데 이젠 휘둘러야죠.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김두관 의원도 안민석 의원도 당내에서 대의원제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무르익었어요. 타이밍은 지금입니다.